안녕하세요.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. 오늘은 저탄수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필요한 재료와 칼로리, 영양 성분 분석을 보시겠습니다. 우리 가루 종류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활성 밀 글루텐과 루핀 가루가 추가되겠고요. 그 외에 귀리 섬유 분말, 아마씨 가루, 잔탄검이 필요합니다. 간은 에리스리톨과 소금 넣어서 해주시고요. 액체 종류는 계란 2개, 물 220g 필요하겠습니다. 여기서 물의 양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약간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. 덥고 습한 한여름에는 물의 양을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.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는 약간 늘려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한 210g 정도, 겨울에는 230에서 240까지도 늘려주셔야 합니다. 반죽이 된 것보다는 약간 지른 정도가 좋습니다. 그리고 꿀은 이스트의 먹이로 필요하겠고요. 물을 데워서 이스트를 녹여서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리고 기버터, 오일 종류로 저는 기버터를 사용했는데 30g 필요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탄수화물 총 함량은 28.6g, 단백질 141.3g, 지방이 62.2g 되겠습니다. 이 밀 글루텐이 단백질 덩어리라 단백질 함량이 좀 올라갑니다. 총 칼로리는 1239.4칼로리 되겠고요. 칼로리 비율은 탄수화물이 9.2%, 단백질이 45.6%, 지방이 45.2%가 되겠습니다. 저는 반죽기로 반죽기를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식빵 구울 때 식빵 틀은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. 둘 다 G마켓에서 구매했습니다.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? 자, 가루 종류는 제가 다 계량을 해서 이렇게 모아놨고요. 그리고 우리 빵을 부풀릴 이스트인데요. 이스트를 그냥 넣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녹여서 이스트를 좀 번식을 시킨 다음에 그 물을 넣을 겁니다. 그래서 컵에 넉넉하게 큰 컵에 물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먼저 이스트의 먹이가 될 꿀을 넣어 주실 거예요. 7g.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. 그리고 이스트가 잘 번식하는 온도가 45도에서 50도거든요. 그래서 이 물을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오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45초 돌리면 45도 정도가 돼요. 50초 돌리면 50도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제가 45초 돌려가지고 왔어요. 지금 온도가 물의 온도가 한 49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적당하고요. 너무 뜨거우면 또 이스트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45도에서 50도 정도가 좋습니다. 여기에 이스트를 넣어서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. 이스트 8g을 넣어주겠습니다. 그냥 드라이 이스트를 바로 가루류에 섞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잘 부풀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은 것이 이스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도 됩니다. 자, 8g 되었고요. 잘 녹여주세요. 따뜻한 물에. 이스트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. 실온에 두시면 이스트가 금방 죽어버려요. 이스트가 죽으면 당연히 빵이 부풀지 않겠죠. 이스트가 만약에 잘 살아있으면 이거를 한 10분 정도 방치하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많이 부풀어요. 거의 컵 끝까지 부풀어요. 그래서 제가 큰 컵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
그런데 만약에 이스트가 다 죽어버렸으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.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럼 그런 이스트를 사용하시면 빵이 부풀지가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이스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테스트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물에 잘 이제 풀어 주셨고요. 요 상태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이스트가 번식을 하는 동안에 가루류를 한번 체에 걸러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루 종류들이 잘 골고루 섞이도록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한번 다 통과시켰고요. 루핀인 것 같은데 루핀 가루에서 가끔 이렇게 덩어리, 조금 큰 덩어리 같은 게 나와요. 이런 것도 한번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요. 자, 이스트가 이렇게 번식을 해서 많이 부풀었죠? 이 정도면 이스트가 살아있는 것이고 잘 미스팅물이 완성된 것입니다. 가루류에 이걸 붓고 물의 양은 여름과 겨울에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. 여름에는 습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습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좀 줄여 주셔야 되고요.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좀 늘려 주셔야 돼요. 한 30g 정도 겨울에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. 자, 요거는 반죽기예요. 그래서 반죽기에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스타트 하겠습니다. 요거는 계란 2개를 미리 제가 풀어 놨는데요. 요거까지 넣어 주실게요. 다시 내려 주시고 스타트. 그 다음에 이제 날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죽이 뭉쳐졌으면 마지막으로 버터를 넣어 주셔야 돼요. 또 내리고 다시 반죽 시작. 자, 우리 반죽기로 한 5분 정도 버터를 넣은 이후로 한 5분 정도 더 반죽을 했고요. 그리고 나서는 또 손으로 치대주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. 반죽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손으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치대주시는 게 빵이 훨씬 더 잘 부풀고 이 글루텐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빵이 잘 부풀고 또 탄력 있는, 주저앉지 않고 탄력 있는 푹신푹신한 그런 식빵이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손으로 한 5분 정도 열심히 치대 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접어가면서 또 반대로 반 접고 치대고
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제 빵을 발효할 때 한 35도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냄비에 물 300cc를 넣고 중불에서 데워주세요. 중불로. 그래서 이거를 50도 물을 만드는 겁니다. 그 물로 이제 오븐 안에서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. 너무 센 불로 하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중불로 해서 50도 이르면 얼른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. 50도가 돼서 제가 불을 껐고요. 요 냄비째 그대로 오븐 안에 넣을 겁니다. 50도의 물을 만드셨으면 그 냄비째 제 오븐 안에 넣고 온도계도 바깥에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오븐 문을 닫아주시면 그 안에 환경이 35도가 한 2시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. 오븐에 발효 기능이 있긴 한데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아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런 식으로 1차 발효, 2차 발효까지 해줍니다. 자, 문을 닫아볼게요. 자, 이제 빵도 어느 정도 다 열심히 5분 정도 치대 주셨으면 동그랗게 모양 예쁘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아까 발효실 오븐 안에 만들어놨던 발효실에 넣어줄 거예요. 여기 아까 반죽했던 그 반죽 그릇 거기다가 그대로 넣고 이제 젖은 면보를 덮고 이거를 아까 따뜻한 불 넣어놨던 오븐 안에 넣고 45분 1차 발효를 해주겠습니다. 자, 오븐 안에 이렇게 뒤에 그 따뜻한 물 50도씨 물 있고요. 온도계 35도 정도 잘 유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면보, 젖은 면보 덮은 우리 반죽 잘 부풀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. 짜잔. 자, 우리 반죽이 거의 한 3배는 부푼 것 같아요. 2~3배 정도 부풀면 잘 된 거고요. 이렇게 눌렀을 때 꺼지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. 이제 가스를 빼고 이제 2차 발효를 위해서 성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2차 발효는 이 식빵 틀에 넣고 발효를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반죽을 넣기 전에 이 식빵 틀 안에 기름을 좀 발라주셔야 됩니다. 키친타월로 발라줄게요. 골고루 얇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뚜껑도 전 뚜껑을 덮고 발효할 거기 때문에 뚜껑에도 잘 발라주시고요. 자, 요 반죽을 이제 3등분 해서 틀 안에 넣어줄 거예요. 전체 제가 무게를 재보니까 741g 나와요. 그래서 247로 3등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3등분 했고요. 얘를 밀대로 밀어줘야 되는데요. 일단은 두 개는 마르면 안 되니까 젖은 면보로 덮어놓고요. 그리고 하나를 이제 밀어줄게요. 먼저 손으로 좀 눌러서 동글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고요. 밀대로 밀어주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겹으로 접고요. 그리고 이걸 돌돌 말아주세요. 마를 때는 이렇게 꼬집듯이 꼭꼭꼭꼭 눌러가면서 그래야 이게 잘 붙어요. 꼬집듯이 해주시고 끝에도 이렇게
떨어지지 않도록 양쪽 바깥쪽도 잘 꼬집듯이 붙여주세요. 양 가장자리부터 담아주시고요. 한 개도 마찬가지,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2개 양쪽에 넣었고요.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 남았으면 면보를 이쪽으로 덮어서 주시고, 이거 하나 또 마저 밀어서 넣어줄게요. 자, 마지막 한 개까지 서명을 잘 했고요. 이렇게 나란히 넣어서 면보로 덮은 다음에 아까 그 발효 환경 오븐 안에 따뜻한 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 1차 발효했을 때랑 동일하게 뒤에 저 안쪽에 따뜻한 물 그대로 있고요. 온도 35도 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 2차 발효는 50분 해주겠습니다. 자, 2차 발효가 끝났고요. 잘 부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온도 35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. 이 정도면은 잘 부푼 겁니다. 이 빵틀 높이보다 한 2-3cm 더 낮게 부풀면 가장 잘 된 거고요. 나중에 오븐 안에서 굽는 동안에 살짝 더 부풀 거예요. 이제 구워줘야 되기 때문에 다 빼주시고요. 이제 굽는 모드로 바꾸시고 오븐 설정해 주시고요. 180도에서 50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열 먼저 해주시고요. 자, 예열이 다 돼서 이제 빵을 넣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. 면보는 걷어내시고 이렇게 뚜껑을 덮은 채로 넣어줄게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중간 칸에 넣어주시고 물을 좀 뿌려줄 거예요. 스팀을 주는 거죠. 시작 눌러주시고 50분 후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빵이 다 구워져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아까 2차 발효 끝났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? 오븐 안에서 굽는 동안 약간 부풉니다. 그걸 오븐 스프링이라고 해요. 일단 이거를 꺼내서 예쁘게 부풀었고요. 잘 구워졌고요. 이제 좀 식은 다음에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빵이 어느 정도 식어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칼로 톱 썰듯이 썰어주시면 됩니다. 단면 보실까요? 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구멍이 생겼어요. 그래도 맛있게 잘 부풀었죠? 잼 말라서 드셔도 되고 다음부터는 이 빵을 식빵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